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23,300달러에 머물었던 비트코인이 22,800달러 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마 자신감을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아마 되게 많을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도 지쳐있는 상황인데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 상황에서 미온적으로 하락을 하면 사람 심리를 교묘하게 이제 건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또한 이제 이런 지금 상황이 발생되면 분명히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이제 예전에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저가에 숏을 걸어두셔가지고 악재 뉴스를 찾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조금 더 이제 확장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몰려가는 대중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대중들이 투자하지만 진짜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중은 그렇게 크게 많이 없을 거다. 왜냐면 뭐 실내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전에 이제 뭐 비트코인도 가격이 쌌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지만 홀딩한다는 자체가 엄청나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뭐 가격적인 장난질에 이상한 뉴스들 계속 던지면 우리는 중간에 이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이제 그런 뉴스나 이런 데 이제 휘둘리냐면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곰곰이 더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에 이제 챗 GPT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 뭐 물어보기, 묻고 답하기 뭐 이런 어떤 플랫폼이 요즘에 인기를 끌어요. 지금은 뭐 무료 서비스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국내에는 아직 뭐 대대적으로 도입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마소라든가 아니면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뭐 아니면 바이두라든가 전략적으로 아마 이걸 하면 보편적으로 대중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거를 내가 사색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물어보게 돼요. 자,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 일단은 대중들의 사색 능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퇴화하기 시작할 거다. 이게 급상승하면 지금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점점 대중들은 잃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한쪽으로 이상한 뉴스를 내보내면 거기에 필터링 없이 휩쓸릴 수밖에 없고 어쨌건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보실 때 나만이 해석할 수 있는 나만의 능력을 계속해서 키우지 않으시면 아마 내가 하는 사업이든 직장 생활이든 아마도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를 먼저 깔고 이제 오늘 영상에 들어가는데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재무부는 영국의 디지털 통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웃기죠. 뭐 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 안 한다 하다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뱅크 오브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뱅크 오브 코리아, 뱅크 오브 재팬, 그리고 FED도 마찬가지,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 예, 어쨌건 이거를 그냥 기본 베이스로 틀을 잡고 그냥 밀어붙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비자의 암호화폐 전략은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목표로 합니다라는 이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명확한 규제안이 곧 도래하겠구나라는 생각. 스테이블 코인의 명확한 규제안이 도래를 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면에 있는 거는 호재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 얘기대로 점진적으로 확립이 되면 결국엔 현물 경제하고 자 가상자산 시장하고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어떨까라. 비자사도 마찬가지고 뭐 마스터카드 하다못해 워렌 버핏이 대주주로 있는 아멕스 같은 경우도 아마 이쪽으로 서서히 움직일 거예요. 뭐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DC를 통해서 이제 인프라 구축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자 증권 토큰 제도권 안으로 그래서 자본시장 지각 변동 뭐 그래서 이 단어를 만들어냈더라고요 국내에서.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뉴스에 이게 한국 뉴스지만 많은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뭐 STO가 어쩌느니 증권이 어쩌느니 증권형 코인이 어쩌느니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한국 정부에서 끄집어내요. 한국 정부에서
전 세계 표준이 되는 법안을 기준을 잡아서 한국 정부에서 뽑아낼 수가 있을까요? 한국 정부는 미국이 아니에요. 중국이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뭐 유로존이 아니에요. 힘이 있는 강성한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이 의미를 이 뉴스가 계속 환기해서 나온다는 의미는 사실상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글로벌리스트 그러니까 뭐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ECB가 됐건 뭐 유로존이 됐건 그들로부터 뭔가가 나올 거라는 거를 이 뉴스 하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증권이네 상품이네 SEC에서는 일단 비트코인만 상품이라고 취급하고 나머지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지나가는 김에 이제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중국집에 있잖아요. 중국집에 짜장면이 대표적인 음식이야 아니면 뭐 탕수육이 대표적인 음식이야. 탕수육 하나만 갖고 뭐 전문점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만 세수 창출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메뉴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게 아마 명확한 해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나머지 사항에 관해서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난방비 인상폭이 25년 만에 최대 물가 연쇄 상승 우려도 2023년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2024년, 2025년, 뭐 2026년 줄줄이 비엔나 사탕으로 지속적으로 찔끔찔끔 계속 물가가 올라가면 참 많은 일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이제 하게 돼요. 하여튼 그래서 어쨌건 사람 살기 진짜 힘들어지면 보안에 관해서 되게 중요성이 부각되는 그런 시대로 5년 이내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한편으로 하게 됐고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누가 이제 여기다 이제 댓글을 적었어요. 뭐 개인의 생각을 적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제 생각을 한번 더 입혀보면 이번 정부 진짜 무능하다. 뭐 물론 블레임 할 수 있어요. 천연가스비는 다른 정부에서 더 많이 오른 적 있는데도 어떤 정부도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올린 적 없음. 애초에 정부가 왜 공공기관으로 사업을 하려고 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처음부터 지금 현재 뭐 한국전력이든 가스공사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민영화가 애초부터 됐었어야 돼. 민간 기업이 이걸 잡았어야 돼. 라고 이 사람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정부가 이 사업에 왜 손을 대? 문정부 뭐 초과세수금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객관화 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서 피켓 들고 시위하는 대중들이 많아. 그러면 지금도 뭐 한전 적자다, 한국가스공사가 뭐 적자다, 어쩌고저쩌고 막 뉴스를 통해서 내보내잖아요. 시간이 조금 이제 흘러가요. 더 이상 힘들어. 정부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더 이상 적자 운영은 힘들어. 운영을 그럼 포기할게. 라는 선언을 아마 정부에서 하고 이 우리 공기업을 운영할 만한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습니다라고 공표를 해서 자 공표를 하면 차라리 민영화 할게라고 해서 민영화가 돼버리면 자 지금 정부 주도에서 그나마 꽉꽉 눌러놨던 이런 요금들이 아마 급작스럽게 엄청나게 폭발할 겁니다. 민간 기업하고 공공기업하고 분명히 다 차이점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해야 돼요. 자본주의에서 자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참 짧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나 하게 됐고 월급 370만 원도 적대요. 그래서 뭐 폐업 고민하는 음식점 사장님 이게 사면 초과요 진짜.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자니 효율성은 떨어지고 이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370만 원 주고 사람을 구했어요. 그러면 이게 효율이 올라가냐? 사람들이 뭐 아시겠지만 예전보다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지급하고라도 효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아마 순이익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이게 2023년, 2024년, 5년 순이익은 떨어진다. 당연히 문 닫아야죠. 하여튼 뭐 이런 시절로 이제 서서히 들어가는 시점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전 개인적으로 이거 하게 됐고 다만 중요한 건 이런 데서 내가 왜 이래라는 이제
그 나이 어린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여기 가서 뭘 이걸 기술을 배우고 일을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경험이나 기술을 경시하는 이게 되게 만연해 있을 텐데, 근데 경험이나 기술이 분명히 필요한, 세계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먹고 살려면. 물론 나는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앞으로 그냥 밥이나 먹고 살래. 그냥 기본 정부에서 기본소득 죽지 않을 만큼만 주면 나는 그냥 집에서 컴퓨터만 하면서 그냥 살래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근근히 그냥 살아가긴 하겠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세계적으로 좀 폭넓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경험이나 기술을 쌓아두는 게 아마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한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살짝 넌지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침체라더니 세배 곱벅스 산 서학개미 5천억 물렸다. 작년 연말에 2022년 연말에 각종 미디어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상저하고가 될 거야. 그러니까 금리를 예측하면서. 근데 반대가 돼서 사람들이 이제 미디어에 추종당해서 사실은 뭐 이런, 그렇죠. 오히려 2월 달인가? 예. 1월 달부터 좀 많이 상승을 했죠. 오히려 반대로. 예. 그래서 어쨌건 자기 중심을 잡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중국 부동산 부양 생애 첫 주담대 금리 3%대로 인하. 중국은 유동성 공급을 쉽게 할 수가 있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에서는 중국은 결국에는 부동산 문제가 터져서 결국에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것도 지금 반대로 가고 있죠. 이 세븐과 G7이 과연 어떤 현재 위치에 있는지 저는 이제 주장을 되게 오래 했었어요. 2025년에서 2030년까지도 G7보다는 이 세븐이 더 GDP, GNP가 올라갈 거라는 얘기를 했었죠. 사실은 그게 다 논리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자, 생각한 거 같이 안 가고 있죠. 지금 현재 많은 모 대학교 중국 전문가 교수님께서 얘기한 거하고 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 배심원단 머스크 테슬라 상패 트윗 배상 책임 없다.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테슬라에 관해서 엄청 디스하는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마 50%인가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1월 달 되면서 여기서도 사람들 당한 거죠. 그래서 강경하게 테슬라 추종자 앨런 머스크 추종자들은 그냥 유지를 어느 정도 했겠지만, 그 외에 이도저도 아니게 그냥 묻지마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마 많이 여기서 나가 떨어지고 지금도 아마 욕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미디어를 욕을 하겠죠. 테슬라 어쩌고저쩌고 했었던. 그러니까 어쨌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금융이 가상자산 영향 없다지만 코인 시장 위축될라 투자자 불안. 왜냐면 지금 현재 상황이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마지막에 이제 기사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래서 일각에서는 불만 섞인 투자자들로부터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한 코인 투자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화되려면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상자산 기본법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근데 제가 이제 한마디만 말씀드릴까요? 이게 증권과 상품의 명확성이 구체화되고 STO에 대한 제도권 수용에 관한 명확한 규제안이 나오면, 그때는 이 사람이 기다리는 이 제도가 나왔을 때는 지금 가격은 아닐 거다.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도 만약에 승인 날라고 하는 시점이 발표가 되고 막상 승인이 나면 거기서부터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건 이것도 호재거리인 건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건 명확성이 없는 상황일 때이니까 투자를 하는 거고, 명확성이 들어가면 오히려 그때는 일시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수년간의 상승이 도모를 하겠지만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에선 그렇다는 거죠. 뭐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 뭐 이거를 기준으로 맞춰서 어떤 사람들은 XRP가 뭐 증권이다 아니다 뭐 판명되면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이미 가격은 자 오늘은 뭐별 여기 그리고 마지막에 대학 총장 뭐 10명 중 4명 뭐 내년 등록금 인상 계획 사립대는 뭐 절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전국 대학 총장 뭐 1116명 설문조사 그래서 등록금을 올리겠다? 근데 지금 현재 교육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뭐 특별한 대학 나오지 않는 한 취업하기도 지금 쉽지 않은 시점인데 여기서 등록금을 올린다? 자연적으로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데 대학도 사라지는 시점이죠. 여기 보면 10년 내 4년제 대학이 31곳에서 40개 문 닫을 것 예상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근무하시는 교직원들, 교수님들, 자, 그 주변의 상권들, 거기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건 이미 다, 누구나가 다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뭐 등록금을 올린다고 하니까, 어쨌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뭐, 제가 특별한 뭐 그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인 투자해서 규제안이 서서히 나오면 뭐 분명히 해칭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선택을 했던 거고 어느 누가 됐건 여기서 100%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